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은 윤석열이 국무회의에서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스타가 될 수 있다 라고 발언했다 밝혔지요. 그래서일까요? 국방부 장관은 국감에서 다음과 같이 도발합니다. 어떻게 군복 입으신 분이 나와서 저렇게 국회의원들한테, 물론 이제 본인 억울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 보니까요. 한 달 동안 막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뭐하러 군복을 입습니까? 군복을 입었으면 그만큼의 책임과 그 정도의 인격과 이게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와가지고 여기서 한 몇 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못 참고, 이건 저는 장관님 책임 같아요. 동의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할 얘기는 해야죠.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관 태도가 이러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다. 네, 국방부 감사 좋습니다. 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암고 기운이 넘쳐요. 우리 장관께서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 하는 거 보면은 전두환 차지철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세가 넘쳐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충암 그 뒤에 몇 사람 있어요. 뒤에 용연파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신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충동질이에요. 정치선동 계속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대응하겠습니다. 예의를 지키세요. 아니, 제가 김용현 장관, 여인영 사령관 태도를 보니 전두환 차지철이 생각난다 했더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근데 누가 차지철인지 아시고 대답하신 거예요? 전두환은 대통령 됐고 차지철은 그렇게 됐잖아요. 저를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네네네. 예. 감도 안 되는 사람을 문제죠.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차지철이 되시지 마십시오. 전 거기 발가락에 또 못 따라갑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대단한 역사관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민주당에 의해 박살이 나지요. 차지철 발가락도 못 따라간다. 차지철 좋아해요? 저는 존경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존경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관님의 영웅이에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12.12 군사 쿠데타의 사실상의 원인 제공자였고, 장관님 기준으로 하면 종전 직함인 경호처장을 기준으로 하면 대통령을 잘 못 모신 분이죠. 근데 어떻게 차지철 발가락도 못 따라간다고 얘기합니까? 저를 자꾸 차지철에 비교하시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웃지 마세요. 네? 웃지 마시라고.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뭘 용납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아까 지적을 해드렸잖아요. 지적을 해드릴 때는 안 들었습니까? 우선 경제 효과 그거 자체가 방문객이 8분의 1밖에 안 돼서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고, 예산 쓰나미가 발생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준공검사 안 했는데 국가계약법도 위반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재반 사정에 대해서. 그런데 책임을 그렇게 기세자랑하면서 하지 말라고 사전에 제가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는 책임질 답변을 하는 자리인 것이지 기세자랑하는 자리, 큰소리 치는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뭘 믿고 큰소리 치시는 겁니까? 정권이 영원할 줄 아는 겁니까? 정청래 법사위에선 법무부 차관이 도발합니다. 어김없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의해 그야말로 가루가 되지요. 법무부 차관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가 몇 년 선고받았어요? 몇 년 선고받았어요? 왜 대답을 못해요? 법무부 차관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가 몇 년 선고받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몇 년 구형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 있을 때 몇 년 구형하고 몇 년 선고받았어요? 저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법무부 차관 그럼 도대체 뭘 공부하고 오는 거예요? 국정감사 앞두고. 법무부 차관 선거 중립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왜 답을 못해요?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자, 다음. 서영기 의원님 잠깐만요. 발언 중지해 주세요. 김석우 차관. 네. 답변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왜 서영기 의원이 2번이나 질문했는데 안다 모른다도 아니고 버티고
답변을 거부합니까? 답변 거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것은 제 말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서영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특별히 드릴 말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버텨요? 몇 번이나 답변하라고 했는데 왜 답변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차관! 네. 장관도 옆에서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답변하고 있잖아요. 차관이 뭔데 답변 안 해요? 뭐하러 앉아 있어요? 답변 안 하기로 작정하고 나와서 앉아 있으면 여기 있을 필요 없죠? 위원장님, 답변을 거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침묵을 지킨 것이었는데, 약간 오해를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참 잘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면 참조하겠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면 앞으로 참조하시겠다고요? 차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 왜 답변 거부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시켰던 것이었는데. 자, 잠깐만요. 서영교 의원님도 잠깐 좀 자제해 주시고 제가 묻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법으로 몇 년 선고받았냐? 견해를 묻는 게 아니라 사실을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했던 부분이 혹시 있으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견해를 물은 게 아니라 징역 몇 년을 선고받았냐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을. 그러면 갑자기 물으시니까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답변인 거예요. 아셨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장관님. 예. 장관님도 지금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위원장이나 뭐 속 마음에 드는 답변만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입장이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렇지만 서로 묻고 대답하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이 저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차관이 순간적으로 답을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번 한 번은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보인 태도로는 예를 들어서 정부 입법을 가지고 법안소에 들어와서 부탁할 일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이 잘 되겠습니까? 국정감사장에서조차 그렇게 뻣뻣하게 해서 일이 잘 되겠습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위원장님의 지적에 유념해서 답변 태도 등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벌써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뭐 오해가 있다면 어떡쿵 저떡쿵. 그게 뭡니까? 사람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참 잘 되겠습니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게요. 국정감사장은요. 저부터도 법사위원장 정청래와 개인 정청래가 엮이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하려고 진짜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그런 걸 경계하면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 의원이든 본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싫어도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할이기 때문에 본분이고 또한 장관도 개인적으로는 우라통이
시비를 올릴 수도 있죠. 근데 참고 인내하면서 장관이기 때문에, 공직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공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만나는 장소가 특히 국정감사장이에요. 아니, 사람 누구나 다 성질이 있어요. 성질대로 안 합니다, 다. 그런데 차관의 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성질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진정으로 충고드립니다. 외교부 장관도 등판합니다. 제가 제보받은 전문인데요. 우리가 재구성했지만 한자도 틀린 게 없습니다. 네, 방송에도 제보를 했는데요. 저게 투표 일주일 전에 전 외교공 공관장에 보냈던 겁니다. 내용을 좀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다음 보겠습니다. 1차 투표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이 되며 2차 투표에서 한국이 과반을 득표하여 유치에 성공할 것이라고 보냈습니다. 본부의 판석의 분석에 따르면 사우디 측의 주장같이 120표 이상 확보는 절대 실현 불가할 것이다. 맞긴 맞네요. 119표를 얻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 저 문서를 어디서 입수하셨습니까? 그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따지시는 겁니까? 아니 3급 비밀 문서를 어떻게 공영 저는 방송에 공신력을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시고 그거를 여기서 화면을 띄우시는 건지 저는 법적 문제 아무것도 없던 걸 그렇게 걸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아니요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진실성 여부를 답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그거에 앞서서 저 문서를 어떻게 어떻게 제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검증한 사관으로 보고 지금 누구한테 지금 질문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 진실성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거는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죠. 근데 그러실 줄 알았는데요. 동의를 먼저 말씀하시면은 제가 진본 여부를 저는 전문의 진실성 여부가 부인한다고 해서 당시에 분석 오류를 그 책임을 벗어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니 그 정부의 당시에 기밀 문서가 어떻게 공영 방송에 나가고 국회 위원장님 저한테는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계속 지금 누구한테 질문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게 갈까요 진짜? 아니 저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호 맞추고 질의 맞추고 일단 저는 아마 이게 언론에 공개되면서 아마 외교부가 준비를 한 듯이 저를 공격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좀 정확하게 보시면 예고문으로 이것은 2024년 6월 30일로 일반으로 재분류된 겁니다. 특히 저는 그 외교장관님의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제가 왜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역시 민주당에 의해 박살이 납니다. 예, 김영배입니다. 저는 외교부 장관님의 답변이 굉장히 황당합니다. 지금 아까 김건 간사님 존경하는 김건 간사님 지적하신 대로 저 문서가 공개된 게 굉장히 국기문란에 해당한다면 외교부가 국기문란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유출이 어디서 했는지 사과부터 잠깐만요. 외교부 공무원이 안 했으면은 그러면 누가 훔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외교부에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국방부에서 나갔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교부 장관님 말씀대로 적성국이 우리나라 외교 체계를 간섭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이 발생했는데 외교부 장관께서 한가하게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걸 왜 공개했느냐고 탓하고 있단 말입니까? 자, 온갖 비리 의혹이 터져나오는 2024년도 국감은 민주당의 구호대로 끝장 국감으로 끝장 정권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진격을 응원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